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2년 8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될 텐데요. 시험장에는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으니까 경로와 이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드시 1, 2, 3, 4 순서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 이외에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출력을 했을 때 테두리를 보시게 되면 굵은 선과 가는 선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답안 시트는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제1, 제2, 제3, 제4 작업이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되 쓸데없는 시트는 감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필요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꼭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문제는 제1작업에서 데이터 입력한 걸 가지고 2, 3, 4작업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1작업에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선 시트를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시트 1이라고 들어가 있는 친구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죠. 정확하게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주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친구는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시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제2작업 하나 더 넣도록 할게요. 제3작업 제4작업의 경우에는 차트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건 차트를 만드시면서 시트를 추가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는 건 1, 2, 3 3개의 시트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제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모든 A열의 열너비는 1이라고 했으니까 A열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너비를 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숫자 값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이라고 지정을 하고 확인하시게 되면 폭이 좁아진 거 확인되시죠? 2작업, 3작업도 반복하시면 되겠네요. A라고 하는 열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열 너비를 1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세요. 1작업으로 돌아와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네 번째 행과 B열 만나는 요 위치에다가 진료 코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찬찬히 입력을 해주십시오. 진료비에 대해서 단위 원이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의 셀의 위아래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셀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의 열에다가 같이 집어넣을 때는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셔야 한 셀의 위아래로 데이터 입력할 수가 있어요. 대소문자 구분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오타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시켜주세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오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테두리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이 있습니다. 그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11. 숫자들의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문자들의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에 대해서 형식이 다르다면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져 있는 친구가 없다면 기타 표시 형식에 가셔서 가장 비슷한 친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경우에는 1, 2, 3번 행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다른 친구들보다 행의 높이가 높아 보입니다. 1, 2, 3 해당하는 행. 번호에다 대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3개의 행을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행 번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행의 높이를 숫자 값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높이 값을 위아래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자유롭게 높여주실 수도 있어요.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도록 하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사다리꼴을 찾으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출력된 형태를 보니 G열에 이렇게 중간 부분 위치해 있네요. 크기는 대강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그리고 색깔들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글꼴 궁서라고 되어 있고 글꼴에 대한 이야기는 홈에 가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에 24 글꼴에 대해서 쭉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에 대한 언급이 하나 더 있죠. 그림자 효과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게 되면 도형에 대한 서식을 수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도형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의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임의의 셀에다가 결제란을 제작하셔서 그림으로 복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결제란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결제란의 폭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높이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 친구는 지금 이 제1작업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다른 셀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전혀 다른 종이에다가 만들어서 복사를 하는 게 좋겠네요.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시트. 결제란을 잘 만들었으면 요만큼입니다 라고 해서 복사를 하시면 될 텐데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이 친구는 폭과 높이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림처럼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복사해주는 쌍둥이 종이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그렇게 해서 그림 복사한 아이는 제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이렇게 아무데나 옮길 수 있는 그림으로써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원본은 꼭 삭제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쉬트는 없애버리시면 되겠죠. 쉬트 이름 자체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삭제라고 하겠습니다. B4에서 J의 4번, G14와 I14번은 주황색으로 채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받으시게 되면 흑백으로 받기 때문에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까지는 보이지 않겠지만 음영이 들어가서 색깔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건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채워주는 색상, 주황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는 아이를 선택하셔서 채워주시면 되겠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 진료 코드들이 쭈루룩 나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H의 14번 셀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메뉴 있을 거예요.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 나열될 목록을 손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문제에서는 B의 5번부터 B의 12번 영역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보이도록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원본이라고 하는 요 동네에다가 넣을 겁니다 라고 커서를 쿵 찍으시고요. 여기에 있는 진료 코드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쪼로록 범위를 잡아주시고 확인. 그러면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단추가 생겼습니다. 클릭하셔서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셀 서식을 보시게 되면 H의 5번부터 H의 12번 영역 여기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 만족도 뒤에다가 점이라고 글자를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셀 서식을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5번째 지정하실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숫자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숫자값 85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숫자값 0이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85가 보일 텐데 그 뒤에다가 점이라고 하는 글자를 포함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추가를 해주게 되면 보기에서처럼 이렇게 85점이라고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F의 5번부터 F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치료 부위라고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F의 5번부터 F의 12번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범위는 하나하나 클릭하면 각각의 주소 F의 5번입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F의 6번입니다 라고 이름이 하나하나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범위를 잡아주면 방금 잡았던 요 범위에 제일 앞쪽에 있는 아이가 대표 선수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걸 치료 부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요만큼 잡은 상태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름 상자를 쿡 찍으셔서 치료 부위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하게 되면 F의 5번, 6번, 7번이라고 따로따로 독립적인 이름이 보일 거고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대표 이름이 이렇게 뜨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셀을 좀 합쳐줘야 될 부분 범위를 잡으셔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보안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표현된 친구들도 보입니다.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대해서 만들어진 친구들이 리스트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대각선은 없군요. 다른 테두리라고 선택하셔서 대각선을 직접 입력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확인.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좀 굵어 보이죠? 굵은 테두리로 지정할게요. 데이터 입력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일작업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신 다음에 바로 함수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함수 문제는 어려운 문제부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작업을 하다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저희는 어려운 친구들은 좀 뒤로 미뤘다가 쉬운 친구들 먼저 쭉 작업하시고 남는 시간에 함수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 제일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조건부 서식은 먼저 작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진료비가 8만 원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글꼴을 파랗고 굵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껏 저희가 도형을 제작하거나 글자의 모양을 지정할 때에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이만큼은 글자가 굴림의 열 하나예요. 이 친구는 색깔이 노래요 라고 지정을 하면 따랐었죠.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어떤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지시사항에 맞춰서 서식을 맞춰달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르군요. 행 전체다 라고 했으니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줄 거고요. 홈에 가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세 규칙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세 규칙을 지정할 수 있는데 수식을 사용해서 하세요 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 수식.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수식은 항상 이퀄로 시작하죠. 이퀄.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진료비가 8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진료비는 여기에 있군요. 진료비의 위치를 쿵 찍어주시게 되면 달러 G에 달러 5라고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달러 표시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라고 하는 고정 핀 같은 거예요. 이 친구를 주소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료비가 G에 5번만 있는 건 아니죠? G에 5번, G에 6번, G에 7번, G에 8번. G라고 하는 친구는 고정을 시켜주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여줄 건데요. G에 5번, 6번, 7번, 8번 이라고 하는 5, 6, 7, 8 행번호는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선 달러 표시를 넣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 G에 5라고 주소값을 써주셔야
G는 고정되고 5, 6, 7, 8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친구 주소를 달러 표시 앞뒤로 붙은 거 지워줄게요. 얘를 1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맨 꼭대기에 보시면 F1234라고 하는 펑션 키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F4 키를 눌러주게 되면 달러 표시가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주소값은 G는 고정될 건데 5, 6, 7, 8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라고 달러 G에 5라고 나오는 순간 멈추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8만 원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거죠. 요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겠네요. 크거나 같다. 8만이라고 80000이라고 넣어주시게 되면 수식은 끝났어요. 그 수식에 맞춰서 글자의 모양이 파랗고 굵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식을 정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글자는 파랗게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인지 확인하시고요. 굵었으면 좋겠습니다. 굵게 확인하고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8만 원 이상인 친구들만 전체의 줄이 파랗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조건부 서식이었습니다. 제2작업 보겠습니다. 이 작업 문제는 필터에 서식을 입히는 문제로군요. 우선 제1작업 시트에 있는 B4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에 B2 셀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B4부터 H12번 영역이면 함수 부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수 문제를 풀지 않아도 2, 3, 4 작업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줄 거고요.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제2작업에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똑같이 데이터가 들어올 텐데요. 다만 칸들이 좀 좁아서 이렇게 샵샵샵샵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옵션 단추를 누르셔서 너비를 그대로 유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원본의 열 너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폭이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고급 필터에서는 문제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건은 2개를 줘요. 진료 코드가 W로 시작하거나 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2가지의 조건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텐데요. 우선 문제 분석하실 때에 이거나 또는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진다면 그 친구의 경우에는 오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든 저거든 한 가지만 만족해도 결과를 가지고 와라 라는 뜻이고요. 이면서 그리고의 경우에는 and라고 해서 이거저거 2가지의 조건을 몽땅 다 만족하는 아이만 결과물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조건 분석이 끝나고 나면 오화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가 기입을 할 거고요. and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기입을 할 겁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진료 코드가 W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오화 조건, 그렇다면 이따가 조건을 입력할 적에 서로 다른 줄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진료 코드가 W로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진료 코드 중에서 하나만 똑 떨어지게 얘랑 똑같은 아이 찾아라 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 보시면 W로 시작하는 거 얘랑 쟤랑 걔랑 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W가 맨 앞쪽에 있어서 W를 표현해 주시되 뒤쪽에는 별아별아이가 와도 된다라고 W에다가 뒤에 별 붙이게 되면 W로 시작한다 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W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앞쪽에 별별아이들이 다 와도 되고 W가 맨 뒤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를 조금 더 달리해서 W를 포함한다 라고 주어진다면 W가 중간에 낀가 있고 그 앞쪽에 뒤쪽에는 별별 아이들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W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W에다가 별을 붙여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죠. 진료비가 10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건 크거나 같다를 얘기해요. 기호로 보자면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크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결과적으로 조건은 오화 조건 서로 다른 줄에다가 표현할 거고요. W로 시작할 거다 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기호를 쓸 거다.
이제 요거에 맞춰서 조건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조건의 범위는 B의 14번 셀에서부터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 코드 콩 찍으셔서 요거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4번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첫 번째 조건 진료비라고 하는 친구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그 옆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조건 2개입니다. 진료 코드가 W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 W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뒤에다가 별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10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0만 해주시면 되는데 5화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줄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한 칸 내려서 요 동네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그거나 같다 10만. 조건 입력이 다 끝났고요. 그 결과물의 경우에는 모든 친구들을 다 결과 볼 필요 없이 문제에서 환자명과 진료 코드, 진료 부위, 진료명 요 4가지의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만 따로 쏙쏙 뽑아서 가면 되겠네요. 진료 코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환자명 컨트롤 누르고 계시죠? 치료 부위 그리고 진료 코드까지 그리고 진료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4가지의 친구들만 따로 선택이 된 거예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결과물 B의 18번 셀부터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B의 18번 여기서부터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4가지의 항목만 추스려서 보여줄 준비는 끝났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거 좀 산만하네요. ESC 눌러서 정리할 거고요. 이만큼을 가지고 고급 필터를 하겠다.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고급 필터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목록은 이미 선택하고 들어왔으니까 반짝반짝 할 거고요. 그거를 조건, 저희 여기에다가 조건 만들어 놨죠. 조건 범위라고 하는 친구 칸을 클릭하셔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조건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물을 낼 거죠. 그게 어디냐면 이라고 복사 위치 지정하시고 요만큼의 항목만 필요하다라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결과를 냈을 때 그 항목만 추려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표에 서식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필터의 결과값에다가 채우기 색깔을 없도록 해달래요.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자, 이만큼은 이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다시 홈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채워주는 색깔들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색깔이 없습니다 라고 채우기 없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에 대해서 이만큼 나온 결과를 표 스타일 보통의 6번으로 적용하세요 라고 했네요. 표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표 서식에 가셔서 보통의 6번 이름을 정확하게 찾아주세요.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을 예쁘게 표 서식 넣은 걸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끌 부분이 짙은 색으로 줄무늬 간간히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 친구는 표 작업하고 있을 때에 표 디자인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 표에 대해서 머리끌 행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줄무늬 행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역시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에다가 갖다 붙이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는 복사를 하라라는 말은 없네요. 그냥 이용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용하는 범위는 앞서서 했던 필터 범위와 똑같아요. B의 4번부터 H 12번 영역 요만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는 건 아니니까 컨트롤 C 하지 마세요. 왼쪽 꼭대기에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 피벗 테이블 보입니다. 피벗 테이블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범위 요만큼 선택했던 거 반딱반딱 기억하고 있죠. 기존에 있던 워크시트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위치는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B와 E가 만나는 곳부터 결과물이 보이고 있죠. 위치를 제3작업에 B2셀 여기서부터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확인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 만들 준비 완성이 됐네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진료 날짜, 치료 부위, 환자명의 개수와 진료비의 평균 구하세요 라고 4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군요. 행과 열, 그리고 계산하는 친구들 2개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하는 날짜를 질질질 끌어서 행에다가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치료 부위라고 하는 친구는 열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계산해야 되는 환자명의 개수, 환자명은 값이라고 하는 요 동네 계산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죠. 진료비 역시 계산할 수 있도록 질질 끌고 가서 시그마 값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끌어다 놓는 것만으로도 벌써 모양이 얼추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환자명의 개수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진료비는 합계라고 나와 있는 걸 평균으로 바꿔줘야 되겠군요. 진료비라고 하는 친구를 쿵 찍으셔서 값필드를 다시 설정하도록 할게요. 콩 찍게 되면 합계로 되어 있는 걸 평균으로 바꿔줄 거고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진료비의 단위원이라고 이렇게 길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이 진료비의 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단위원이라고 하는 건 직접 여러분들께서 추가를 좀 시켜주셔야 되겠네요. 단위원. 확인 단추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는 이렇게 단위원까지 표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우선 골고루 배치해 주는 건 끝났고요. 2번째, 진료 날짜를 그룹화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 날짜는 요 행에다 갖다 놓은 요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콩 찍으셔서 진료 날짜 그룹화하겠습니다. 결과물 보시게 되면 5월달에 2일부터 5월달에 20날까지인데 2일부터 8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일주일씩 단위를 나눠 놓은 것 같아요. 날짜 하나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주겠다. 그룹. 그러면 날짜별로 할 거니까 월로 체크되어 있는 건 해제하고 일로 바꿀 겁니다. 여기에서 날짜는 일주일 단위로 바꿀 거니까요. 7일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누르셔서 나와 보시게 되면 이렇게 2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9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단위만큼 끊어지는 결과물과 똑같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치료 부위에 대해서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 부위는 요 열레이블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이것도 이름을 좀 정리할까요? 치료 부위. 우리 거는 목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무릎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결과물은 허리에서 무릎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치료 부위라고 하는 제목 옆에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이 친구를 콩 찍게 되면 정렬하는 순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허리, 히읗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게 되면 이렇게 허리, 무릎, 그리고 목으로 내려가는 정렬 완성이 됐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빈 셀의 경우에는 별 2개로 표시, 행의 총합계는 지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피벗 테이블에 대한 옵션에서 한꺼번에 수정하실 수가 있겠네요. 피벗 테이블 안쪽에다 커서를 두시게 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가 보이는데 빈 공간 누르게 되면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안쪽에다가 콩 찍었을 때 피블리가 보여요. 이 안에서 커서는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의 옵션을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클릭하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빈 셀은 별 2개로 표시해라 라고 하니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행총합계를 지우고 라고 하는 건 요 레이아웃에서는 없네요. 요약 및 필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행총합계도 보여라, 열총합계도 보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행총합계는 지우라고 했으니까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죠. 확인. 결과물을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 좀 닫아볼게요. 전체적으로 데이터들 제목은 가운데에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결과 숫자 값들은 소수자리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숫자들이 컴마 표시도 좀 안 돼 있네요. 별별 표시 같은 경우는 가운데 표시되어 있지 않고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산된 부분들만 쫙 잡아주시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한꺼번에 뿅 하고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소수자리가 사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별별 표시되는 친구들은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이 출력물과 같은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4작업은 차트를 만드는 문제이죠. 문제지를 보시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사라는 말은 없군요. 그렇다면 뭐뭐를 이용할 건지 결과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물을 보아하니 우선 환자명들이 보입니다. 만족도도 필요하고요. 진료비도 필요하죠. 그렇다면 요만큼 필요하구나. 그리고 만족도 저기 있는 것도 필요하네요. 진료비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이 파악됐으니 그것들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시면 되겠죠. 이만큼입니다 라고 쫘라락 블럭을 잡아주시되 뚝 떨어져서 저 옆 동네에 있으니까요. 왼손 출동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도 필요해요 라고 하면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 선택 가능하고요.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겁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만들 거예요. 세로 막대형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문제 보시게 되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데이터 범위는 알아서 1작업의 내용을 사용하셔라.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할 건데 제 4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차트 작업을 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보일 거고요. 제일 끝자락에 차트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차트 이동 단추 누르셔서 새로운 시트를 만들면서 할 거예요. 제 4작업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줘야 되겠죠. 확인.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졌는데 문제에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줍니다. 제 1, 2, 3, 4 순서대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 4작업이라고 하는 아이가 맨 앞쪽으로 배치가 됐거든요. 얘를 이렇게 뒤쪽으로 끌어다 놓는 거 잊지 마시란 얘기예요. 질질질 끌어서 제 4작업으로 옮겨줬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우리는 길다란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항목인데 결과물에는 6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그러면 쓸데없는 항목들이 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서 고, 강표 있는 거 맞네요. 송현미 얘는 없어야 되겠죠. 한철수, 김윤희, 박주승 얘도 없어야 되겠군요. 이 두 친구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했던 그 범위를 수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차트 작업하고 있을 때 위쪽에 데이터를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눌러주시고 필요 없었던 친구는 V체크 해제할게요. 송현미 필요 없었고요. 박주승 필요 없었습니다.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의 길다란 막대기 6개만 남는군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 가셔서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1번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차트를 작업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 메뉴가 뜬다라고 했었죠. 거기에서 차트의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3이라고 했으니 하나, 둘, 셋, 세 번째 레이아웃 3. 차트 스타일은 첫 번째 1이라고 주시게 되면 맞춰질 거고요. 5번째, 영역에 대한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차트 안에 들어있는 글꼴은 굴림의 11라고 되어 있네요. 글씨가 좀 커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일단 차트를 선택을 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시면 돼요. 글꼴 지정된 대로 굴림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는 11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글자가 다 똑같이 바뀌었네요. 채우는 효과가 질감의 파랑 박엽지다 라고 했습니다. 차트 안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여기는 그림 영역입니다. 여기는 차트 영역입니다. 여기는 제목입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차트 영역이라고 오롯이 잘 떴을 때 선택하셔서 차트에 대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확 바뀌는 거라면 서식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세분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 도형에 대해서 색깔을 단색이 아니라 질감으로 채울 거고요. 파랑 박엽지로 채울 겁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림 영역에 대해서도 채우기 흰색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 주시게 되면 여기는 그림 영역이로군요. 막대기들 세워져 있는 동네에 콕 찍으셔서 채우는 거 흰색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목 서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차트의 제목은 글꼴과 크기, 채우기와 테두리 다 지정된 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글자를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바꾸셔도 되고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에 굵게 20. 글자가 아니라 채워주는 색깔, 테두리의 색깔은 차트 하나하나 세부적인 서식에 가서 수정 가능합니다. 서식 들어가셔서 도형을 채워줄 적에 색깔을 흰색으로 채울 테다. 도형에 윤곽선이 테두리가 있다 라고 지시하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마무리가 되네요. 서식을 하나하나 맞출게요. 진료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세요 라고 했습니다. 진료비라고 하면 요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모든 파랑 막대들이 선택된 거 확인이 되시죠? 그 친구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나올 거고요. 진료비를 묶은 세로 막대가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줄 겁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도 지정하세요 라고 했으니 보조축도 체크를 하고 나오셔야 되겠네요. 확인. 계열을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표식 삼각형의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일단 되어 있네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식들이 동글동글하게 들어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동그리를 쿵 찍으시게 되면 한꺼번에 몽땅 선택이 될 거고요. 그 아이를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게 되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표식이 필요하죠. 표식. 표식에 대해서 기본 제공해 주는 것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으로 바꾸겠습니다. 크기도 10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삼각형으로 바뀐 거 확인이 되시죠? 레이블에 대해서 값을 표시하세요 라는 건 숫자 값을 표현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조성수의 점수가 나타나는 거 확인되시나요? 이 친구를 이라고 주황막대 클릭했더니 모든 주황막대가 다 선택되네요.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해제되고 조성수만 남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뿅 찍으셔서 이렇게 레이블 값을 표시하실 수 있겠죠. 눈금선에 대해서도 선 스타일을 파선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지나가는 요 하나하나의 선들을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선에 대해서 지금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뿅 찍으셔서 선의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모양 달라진 거 확인되시죠? 나머지 축들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가장 왼쪽에 있는 주축은 0점부터 120점까지 20점 간격으로 되어 있는 거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픈부터 시작해서 18만 똑같이 하이픈부터 해서 18만이긴 하지만 우리는 2만 단위이고요. 결과물은 3만 단위니까 이 친구는 좀 달라 보이죠? 그렇다면 이 보조축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축서식에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세요. 제일 끝자락에 축의 옵션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8만으로 준 거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단위가 기본 단위 2만으로 되어 있어서 3만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간격이 3만, 6만, 9만이라고 바뀐 거 확인되시죠? 범례의 경우에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축서식은 좀 닫아보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범례가 만족도, 진료비, 우리도 만족도와 진료비가 있긴 하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글씨가 나뉘어져 있네요.
한 줄로 쭉 뻗어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법례 서식을 가실지라도 여기에서는 제목을 바꿔주실 수는 없으세요. 모양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법례 서식이 아니로군요. 차트를 작업하고 계시면 차트에 대한 디자인과 서식들이 보인다 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선택하겠다. 진료비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편집을 해주는 상황인 겁니다. 편집이라고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위아래로 써 있어서 저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얘를 쭉 펼쳐서 쓸 거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료비 괄호 열고 단위 원.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확인했을 때 결과물에서도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법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죠.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 노란색의 꼭지점 보이시나요? 이 친구를 조절하시게 되면 모양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제에서는 특별히 어떤 글꼴인지 색깔은 뭔지 언급이 되어 있진 않고요. 그냥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네요. 색깔이 텅 비어 보이니까 도형을 선택하셔서 가장 비슷한 모양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글자도 가운데에 있어 보이죠? 홈에 가셔서 글자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라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출력 형태가 달라진 게 또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다른 부분들은 눈에 거슬리지 않는데 이렇게 축들, 선들이 너무 흐리멍텅해서 잘 보이지 않죠? 결과물에서는 선들이 뚜렷하게 보이니까 그 선의 형태만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주축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 거기에서 선의 모양을 실선이라고 해줄 거고요. 선의 색깔을 좀 짙게 깜장색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아마 색깔이 짙어 보일 겁니다. 보조축도 마찬가지겠죠. 실선을 짙은 색으로 할게요 라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선택하셔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시고 출력 형태를 쭉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함수 2개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중첩 함수들도 보이고요. 하나만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친구들도 보입니다. 어차피 모든 함수 문제는 점수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쉬운 친구들 먼저 작업을 하시고요. 남는 시간 동안에 중첩 함수 어려운 친구들을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일단 1번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족도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만족도의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1, 2, 3등까지만 구하고요.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했네요. 함수는 if 함수와 rank eq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 if 함수는 조건 함수입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참,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거짓. 그래서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에는 어떤 값을 주겠다라고 지정해주는 형태예요. 문제에서는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이거, 해당하지 않는 아이는 저거 라고 주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랭크 순위를 구하는 아이가 필요했나 봅니다. 자, 랭크 함수는 누구를 순위 구할 건지, 어느 동네에서 순위를 구할 건지를 정해주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우리 반에서 1등 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큰 점수로 1등 했다 라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누구, 어디서 범위를 잡아서 1이라고 나온다면 큰 점수로 1등이 됐구나 라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그렇게 내림차순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작은 점수로 1등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이를테면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작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럴 때는 뒤쪽에다가 옵션 이렇게 1이라고 붙여주게 되면 작은 등수가 1등, 오름차순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무시할게요. 두 개를 중섭함수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if 조건을 주기 위해서 랭크를 그 안쪽에다가 넣었죠. 랭크 EQ 순위를 구할 건데요.
만족도의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요? 만족도는 요 동네에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친구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H의 5번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컴마 H의 5번부터 H의 12번 얘네들이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예요. 요렇게만 닫아주시게 되면 등수가 나올 텐데요. 등수를 지금 한 친구만 계산할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계속 계산할 거죠. 누구라고 하는 아이는 계속 바뀌게 될 텐데 만족도들이 모여있는 요 범위는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범위에 대해서 움직이지 마라 라고 달러 표시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달러 표시를 하나씩 낀가 넣도록 할게요. H의 5번, H의 12번 여기까지는 모두 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범위를 고정시켰습니다. 순위가 나오게 되면 1, 2, 3등만 등수를 보여줄 거니까 3보다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도록 조건을 걸어주셔야 되겠죠. 1, 2, 3까지만 보일 수 있도록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하면 1부터 3까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죠. 컴마 그 아이들의 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등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등수 구하는 건 이미 이렇게 함수 만들었었잖아요.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참인 경우에 대해서 따로 좀 쓸게요. 참인 경우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참인 경우는 이렇게 순위를 구하는 걸로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컴마 근데 1, 2, 3등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따옴표를 2번 누르셔서 공백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따옴표를 붙여서 1등, 2등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데 글씨를 안 쓰고 바로 따옴표를 닫아버리게 되면 비어있는 공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괄호를 닫도록 할게요. 괄호의 짝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랭크라고 하는 아이는 괄호를 열었다가 제대로 잘 닫았습니다. 짝이 맞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랭크도 괄호를 열고 잘 닫았네요. 짝이 맞아요. 마지막으로 if라고 하는 함수도 괄호를 이렇게 끝자락에서 닫아줬으니까 짝이 잘 맞고 있습니다. 괄호를 열고 닫고 하는 거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의 순위를 보면 equal 만약에 if 괄호를 열도록 할게요. 랭크 eq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만족도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글자가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손으로 직접 H의 5번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만족도에 있는 아무 친구나 클릭하셔서 방향키로 여기라고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네요. H의 5번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컴마 어디서요? 얘네들이 모여있는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요 범위요. 다만 그 범위는 고정값으로 달러 표시를 붙여주기 위해서 맨 위쪽에 펑션키 보이시죠? F4번 눌러주시게 되면 달러 표시가 와다닥 하고 전체적으로 붙어요.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순위가 나올 텐데 그 나온 순위가 1, 2, 3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3보다 작은 경우들만 솎아내겠다라고 조건을 걸으셔야 되겠죠. 조건이 끝났으니 컴마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선 순위가 나와라 라고 순위를 구했던 함수를 그대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순위가 표현이 될 거고요. 컴마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따옴표를 바로 열었다가 닫아주시게 되면 공백으로 처리가 될 거다라고 했었죠. 바로 닫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빈칸이 나와요. 1등, 2등, 3등이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표현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오류난 게 아닙니다. 하나를 잘 만드셔서 오른쪽 구석에다가 깜장 더하기 나오면 쫘라락 자동 채우기 할 거고요. 채우기를 하고 나서 요 선 모양까지 같이 서식이 두꺼워졌네요. 그럴 필요는 없었죠. 옵션 누르셔서 셀 서식은 안 할 겁니다 라고 서식 없이 채워주시게 되면 선들 가느다랗게 표현돼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치료 내용을 입력하는 문제인데요. 진료 코드에서 세 번째 값이 1이면 충격파, 2이면 도수치료, 3이면 물리치료라고 표시를 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함수는 추주와 미드 두 가지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주 함수도 if 함수처럼 조건을 걸어주는 친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추주함수는 숫자를 뽑아서 그 숫자가 1이면, 숫자가 2이면, 숫자가 3이면 뭐를 입력해줘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미드 함수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해서 몇 번째부터 몇 개를 뽑아오게 되면 글자가 뽑혀 나오겠죠. 두 개를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choose,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mid라고 하는 함수를 줬네요. 문제에서 진료 코드의 세 번째라고 했으니 진료 코드는 요 동네에 있는 거죠. B의 5번에 있는 진료 코드 얘를 컴마 세 번째 글자가 라고 했으니까 몇 번째부터 보면 돼요? 세 번째부터 보면 되고요. 그 글자 자체가 1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 볼 필요 없이 한 개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뽑아오면 결과 값을 보실까요? 코드 값을 보실까요? W1161에서 하나, 둘, 셋 여기에 있는 친구가 1이라고 뽑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 뽑혀 나온 게 1이라면 이라고 컴마 충격파라고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뽑아온 아이가 만약에 2라면 거기에서는 도수치료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컴마 3이라면 물리치료라고 입력하시면 될 텐데요. 자, 이제 더 이상은 숫자 값을 예시로 들어주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대로 닫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면 4, 5, 6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쭉 입력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충격파는 1일 경우인 거죠. 도수치료는 2일 경우, 물리치료는 3일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괄호 개수 맞춰봐야 되겠죠. 미드라고 하는 아이가 가로가 열렸고 여기서 바로 닫혔습니다. 짝이 맞아요. 추주라고 하는 함수도 괄호를 열었고 괄호를 닫았으니까 짝이 잘 맞고 있죠. 이대로 입력을 시켜보도록 하죠. equal choose 괄호를 열고 중간에서 뽑아올 겁니다. mid 어디에서요? 진료 코드에서 뽑아올 거예요. 컴마 세 번째부터 바라볼 거고요. 컴마 거기서 한 개만 뽑아오게 되면 그 안에 숫자가 들어있지요. 그 숫자가 1일 경우에는 충격파라고 주겠다. 2일 경우에는 도수치료라고 주겠다. 3일 경우에는 물리치료라고 주겠다.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 괄호 그리고 컴마 잘 맞추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엔터 쳐서 충격파라고 나온 거 1이니까 맞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귀퉁이에 깜장 더하기 주르륵 채워주시면 되겠고 역시 여기도 서식까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이 좀 굵어 보이는군요.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울 테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허리치료 진료 건수입니다. 그 결과 나온 것에다가 건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세요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count if 이고 그 결과 나온 것에다가 건이라는 말은 %로 붙이셔라. 모양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모양을 보자면 equal count if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에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조건이 뭐다라고 제시를 하게 되면 바로 개수가 구해질 거예요. 만약에 개수가 2개다라고 나왔다면 2라고 끝날 것을 %, 연산자 이용하게 되면 그 뒤에다가 문자를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and라고 해서 건이라고 하는 글자가 같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2건이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equal count if 괄호를 열어줄 거고요. 조건 허리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인 거죠. 그 아이는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라고 범위 잡아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름을 이미 치료 부위라고 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요거 치료 부위라고 글자가 바뀌게 될 거예요. 컴마 조건은 허리라고 하는 친구가 조건인 거죠. 그 조건 들어가 있는 F의 5번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똑같이 생긴 친구를 주소가 드래그했을 때 자동으로 치료 부위라고 바뀔 거라고 했었고요. F에 O라고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허리라고 입력을 시켜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소값으로 넣은 i는 주소의 이름으로 줬을 때는 따옴표가 붙지 않습니다. 조건이 허리라고 하는 아이 주소로 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허리라고 하는 거 직접 글자로 입력할 때는 따옴표가 꼭 붙어줘야 되는 거고요. 결과는 뒤에다가 앰퍼센트 붙여서 건이라고 하는 글자 같이 붙이겠다라고 딱풀처럼 붙여서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equal이라고 콩 찍으시고요. count if 범위 허리부터 무릎까지 요 동네 중에서라고 분명히 저희가 주소 F의 5번부터 12번까지 범위를 잡았더니 요 주소가 F라고 나오지 않고 위쪽에 치료 부위라고 자동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컴마 F의 5번에 허리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F의 7번도 8번도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허리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따옴표로 허리라고 하는 글자를 쓰셔도 되고요. 자, 괄호를 닫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3개라고만 나와 있는데 뒤쪽에다가 건이라는 말을 붙여달라라고 했으니까 앰퍼센트 연산자 그리고 건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라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제는 1 진료실의 진료비를 평균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함수는 d_average 줬습니다. 함수의 모양 살펴보도록 할게요. d_average, d자가 붙은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요. 범위를 정하실 때 꼭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표 전체에 대해서 몽땅 다 잡으셔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은 뭔지를 범위 잡아줄 때 제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qual d average라고 범위를 잡아주겠다. 표 전체니까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이겠죠. 문제에서는 1 진료실의 진료비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진료비가 지금 요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고 6번째라고 6 주셔도 되고요. 그냥 제목 자체 G의 4번이라고 주셔도 됩니다. 자, 6번째 있으니까 6이라고 줘볼게요. 컴마. 조건 범위는 1 진료실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조건 1 진료실 여기 있는데 제목까지 포함해라 라고 했으니 진료실은 1 진료실이다 라고 2의 4번부터 2의 5번까지 라고 범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d average 표 전체를 몽땅 다 넓게 줄 겁니다. 컴마 내가 구하는 진료비는 6번째 있다라고 6이라고 주실 수 있다고 했죠. 아니면 난 진료비 구해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찍으셔도 됩니다. 컴마 조건은 진료실 1 진료실이요 라고 제목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의심이 든다라고 할 때는 똑같은 아이 d_average라고 선택을 하셔서 전체에 대해서 잡아주시고 6번째 있습니다. 컴마 조건은 진료실 1 진료실입니다. 라고 해서 비교해 보시면 똑같다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최대 진료비의 경우에는 어렵진 않으시죠? 최대 진료비는 맥스 함수를 줬습니다. 맥스 함수의 경우에는 그냥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할게요. equal 맥스 진료비 중에서 제일로 큰 거라고 했으니 진료비들 모여있는 거 이만큼 중에서 라고만 해주시게 되면 큰 게 선택이 될 거고요. 마지막 6번째 문제 진료실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진료 코드에 대해서 진료실이 어딘지를 구해주세요. 함수를 vlookup 썼네요. 누구를 구하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찾는 것인지 내가 찾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차근차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을 때는 옵션 0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만들어 볼까요? vlookup
찾아주세요. 누구를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H의 14번 걔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네요. 컴마 어디서요? 진료 코드에 대한 진료실이라고 했습니다. 진료 코드는 여기 있고요. 진료실은 저기 있죠? 요 동네에서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B의 5번부터 E의 12번까지. 그러면 요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진료실은 몇 번째 열에 있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는 거죠. 4, 컴마. 완전히 똑같은 이름을 찾아주세요. 옵션이 0이라고 했습니다. 요대로 닫아주시게 되면 잘 찾아줄 거예요. equal, v, lookup. 누구를 찾는다고요? H의 14번 얘를 찾는다고요. 컴마. 어디서요? 진료 코드에서 진료실을 찾아줄 겁니다. 라고 범위 잡아줬습니다. 컴마.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진료실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는 거니까 4. 컴마. 완전히 똑같은 아이는 유사일치와 정확히 일치가 있어서 정확히 일치가 펄스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에서는 펄스를 0이라고 하고요. true를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0이라고 잡아준 거죠. 펄스라고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대로 잘 찾아지는지 진료 코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제일 끝자락에 K1362라고 했더니 제1진료실이라고 잘 찾아지고 있죠. 다시 진료 코드를 N2331이라고 바꿨더니 제3진료실이라고 찾아지는 거 확인이 되는군요. 여기까지 2022년 8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